모하메드 살라는 지금 리버풀에서 행복하지 않다. 소식을 접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살라가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리버풀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 감독과의 사이 완전히 틀어졌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리버풀의 살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3대3 무승부 그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라가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못하고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나 팬들한테 좀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살라가 그런 얘기들을 풀어냈는데 그 표현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 나오는 그런 단어들, 이게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리버풀이 나를 배신했다. 제가 또다시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들은 저를 철저히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리버풀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구단은 지금 저를 배신하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는 내용이나 그런 표현들이 되게 직설적이라고. 보시면은 물론 번역체긴 합니다만 구단이 지금 나를 배신했다. 그들이 나를 철저히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나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인 슬롯과의 얘기를 하는데 감독과의 관계 안 좋다. 좋지 않다. 저는 감독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관계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마치 클럽 내부의 누군가가 제가 이 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버풀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저는 매일 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그 자리를 쟁취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다른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하면서 조금 여지를 남겨놓기는 했는데 부가 설명을 할 게 없죠. 슬롯과의 관계 끝났다. 그와의 관계는 나한테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마치 클럽 내부의 누군가가, 이게 슬롯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살라를 이 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리버풀 팬분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말을 하는데, 저는 리버풀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살라가 보여줬던 그런 리버풀을 향한 헌신들, 좋은 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죠. 저는 매일 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포지션 경쟁, 주전 경쟁,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이미 그 자리를 쟁취했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살라가 하는 말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인터뷰 내용들도 마저 보시죠. 미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봐야겠죠. 제 머릿속으로는 제가 경기에 뛰지 못하거나 선발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축구를 즐기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안필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떠나는 것. 왜냐면 제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살라는 무슨 말을 했느냐? 우선 첫 번째, 지금 자신에 대한 구단의 취급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구단에게, 리버풀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다. 두 번째, 아르네 슬롯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왜 망가졌냐? 나는 포지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인데, 이미 쟁취한 선수인데 왜 포지션 경쟁을 시키고 주전에서 내보내려 하느냐? 벤치에 앉히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상황이 난 구단에서의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크게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나눌 게 있을 것 같아요. 살라의 의견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알겠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그게 인터뷰에서 나온 살라의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타당하냐,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선 첫 번째, 구단에서의 취급에 관하여. 처음 얘기했던 그거죠. 나는 구단에서 취급당하는 거, 벤치에 앉는 거, 이거 불만스럽다. 3경기 연속 선발 제외? 이거 말이 되냐?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리버풀에서의 살라의 입지를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만의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만도가 보도한 살라의 내용인데 누군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구단은 여름에 저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3경기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리버풀 보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짐작가는 게 있죠. 바로 재계약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살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내내 재계약을 하냐 마냐, 사우디를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그동안의 소문들의 좀 종지부를 찍고 리버풀과 재계약을 했죠.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택했을 경우 최소 5억 파운드, 한화약 8,8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내내 이어진 숱한 이적설과 추측 끝에 그는 결국 지난달 4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달 안필드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재계약 이후에 시즌 종료와 프리시즌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여름, 재계약 이후에 나왔던 그 빈 여름에 리버풀이 뭔가 이때 많은 약속을 했다는 얘긴데, 물론 자세한 사항은 누구도 모릅니다. 구단하고 선수 간의 얘기는 뭐 기자들도 모르고요. 정말 그 당사자들, 뭐 구단이랑 뭐 에이전트랑 선수 본인 정도? 이들만 제외하면은 자세한 사항은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정황상으로 좀 추측할 수는 있죠. 약속을 지키라는 살라의 이 언급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 리버풀은 주급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살라한테 그런 출전 시간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선수 본인, 살라 본인도 원했던 거였을 거예요. 왜냐면 살라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라는 게 올 수가 있잖아요. 기량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재계약을 한 이후에. 이때를 대비해서 선수 본인도 그런 출전 시간에 대한 보장 옵션을 구단한테 원했고, 또 구단이 그걸 제시했을 때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살라가 지금 좀 불만스러운 거는 단순히 뭐 3경기 이때 동안 선발에서 제외됐다? 이것 때문뿐만 아니라 왜 재계약 이후에 우리가 했던 그 약속들, 출전 시간에 대한 약속들, 이걸 왜 안 지키냐, 나한테 보장을 안 해주냐, 이거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 나왔겠죠. 두 번째 포인트, 감독과의 관계랑 포지션 경쟁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살라는 아까 감독, 슬롯과 관계가 아예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서 언급했던 이유가 포지션 경쟁을 나는 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이미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타당성을 좀 따져보려면은 뭐 슬롯이랑 살라의 뭐 개인적인 사이, 이거는 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살라가 언급했던 그 이유, 포지션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정말 살라가 포지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일까요? 살라는 인터뷰에서 구단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득점왕이자 팀의 최고 선수였고 리그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언론과 팬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해명해야 하는 건 바로 접니다. 저는 이 클럽에 머무는 동안 현 세대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로 저보다 더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클럽에 있었다면 구단이나 동료 등 모두가 언론에 나서서 선수를 보호하고 감싸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직 저 혼자만 이런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지켜주냐? 내 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왜 나 혼자만 나와서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좋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클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 표현은 좀 과격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라가 한 얘기들, 내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로 득점왕, 어시스트,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것들은 냉정히 얘기하자면 과거의 얘기들이죠. 포지션 경쟁, 주전 선발, 이거는 현재의 얘기고요. 과거에 잘했고 과거에 멋진 선수였던 거 인정하고 정말 리스펙하는데, 우리가 지금 축구하는 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살라의 폼은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골 결정력, 뭐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템포, 드리블 성공률, 박스 침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현폼의 살라는 PL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공격수일까요? 살라 같은 경우는 13경기 4골 2어시라고 있는데, 뭐 다른 데이터도 막 줄줄이 다 갖고 오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공격수들 관련된 영상에서도 이제 자료 분석을 할 때 항상 가져오는 데이터 중 하나인데, 스코어링 프리퀀시입니다. 득점 빈도, 이 선수가 출전 시간 대비 골을 넣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몇 분마다 득점을 하고 있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수의 꾸준함, 얼마나 꾸준하게 득점을 성실하게 해주냐,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이 스코링 프리퀀시 데이터를 좀 신뢰를 하는 편인데, 지금 살라의 이 득점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뭐 13경기 4골 2어시, 이 4골을 출전 시간으로 나눠보면은 대략 지금 280분마다 한 골씩 넣고 있거든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4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지난 시즌 진짜 살라가 폼이 좋았을 때는 116분마다 한 골씩 넣었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빈도 2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한 경기가 90분 넘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퉁치자면은 진짜 한 경기에 한 골 가까이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2배가 훨씬 넘는 280분에 한 골을 넣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44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XG값, 골 기대값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살라의 득점력은 이번 시즌 급격히 감소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시즌 중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슛 시도, 낮은 태클 성공률, 그리고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의 터치 횟수를 기록했다. 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옆에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살라가 창출하는 득점 기회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는 이전 시즌처럼 꾸준한 득점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지난 시즌들 2018년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0.49, 0.52, 0.43, 0.62, 0.51, 0.58, 0.49 다 0.5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각 경기, 매 경기마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수준의 XG 값을 보여주고 있냐, 골 기대 값을 보여주고 있냐. 여기서 살라 같은 경우가 0.5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게 반토막이 나버려. 0.25입니다. 경기마다 골 기대값이.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 스코어링 프리컷이 이것도 지난 시즌에서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거랑 비슷하게 골 기대값 역시도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살라의 득점력이나 이런 위협 시도가 확연하게 좀 떨어진 게 슬롯 시스템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슬롯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윙어들에게 와이드 포지션,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직접적인 득점 위협, 박스 안으로 뭐 침투를 한다든지 자기한테 선수들을 다 달라붙게 하고 다른 동료한테 넘겨준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윙어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윙어, 윙포워드가 얼마나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라의 뭐 득점력, XG값, 스코어링 프리컷이 이게 2분의 1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물론 살라가 모든 거의 뭐 원인이다, 부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분명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살라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에이징 커브가 안 오는 선수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또 폼이 항상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고정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폼이라는 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에이징 커브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가 좋아서 나이를 먹나요? 나이가 먹으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인데 그런데 다만 지금 살라의 폼이 떨어진 거는 객관적으로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 뭐 전문가들의 분석들 이런 걸 볼 때 객관적으로 명확해요. 지금 상황의 진짜 문제는 그리고 살라가 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의 가장 치명적인 논란거리는 그 폼이 떨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팀이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지금 내 폼이 어떻든 간에 나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리버풀 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뭐 재계약했을 당시에 아무리 출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했었다고 한들 팀이 먼저잖아요. 팀의 성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살라가 팀을 위해서 잠시 물러나도 되지 않을까. 살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는 지난 시간 동안 리버풀의 헌신한 선수가 맞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팀은 항상 우선에 둬야 돼요. 지금 만약에 살라 개인의 폼, 선수의 폼이 떨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슬롯의 와이드 포지션, 넓은 공간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졌다면 거기서 상대한테 위협을 못 가한다면 좀 다른 방식, 다른 동료한테 기회를 주는 자신이 좀 물러나는 출전 시간을 좀 양보하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도 팀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상황이 지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살라 같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에서 그런 불화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선수들 팀 분위기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지금 폼이 떨어진 것도 객관적인 팩트고요. 어쨌든 지금 살라랑 리버풀의 상황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어떻게 또 안정이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